그날 밤은 유독 고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장독 깨지는 큰 소리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황노인 부부가 벌떡 일어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뭐야 이게? 두 사람은 급히 마당으로 나선다. 달빛 아래 드러난 광경에 숨이 멎는다. 오래된 시간장 장독이 완전히 박살났다. 진한 흑갈색 액체가 마당 곳곳으로 스며든다. 수십 년간 지켜온 맛의 정수가 흙바닥에 스며들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시간장이. 하지만 이상했다. 누구의 발자국도 어떤 충격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장독 스스로 깨진 것처럼. 어머니는 깨진 조각들을 손으로 모으려 했다. 그 순간 손끝에 닿은 차가운 파편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이 파편은 무엇을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황노인은 고개를 들어 마을을 바라본다. 어디선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의 기억도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다 유익한 영상 제작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장독대가 무너진 다음 날 아침, 소문은 들불처럼 마을 전체에 번져나갔다. 황씨 종가도 이제 끝인가 보네. 그러게 말이야. 300년 내려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골목길을 타고 흘러 장터까지 도달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한 가지였다. 황씨 종가의 몰락이었다. 과연 종가는 정말 끝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전체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한다. 마을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지난 10년 사이 85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 텅 빈 교실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운동장에서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들판의 절반 이상이 휴경지로 변했다. 예전에는 황금빛 벼가 출렁이던 자리에 이제는 억새와 쑥대밭만이 바람에 흔들렸다.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사람들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황노인만은 달랐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종가의 배수구를 점검했고 담벼락의 균열을 살폈다. 해가 지면 지팡이를 짚고 마을 골목을 천천히 돌았다. 가로등이 나갔으면 면사무소에 신고했고 쓰레기가 흩어져 있으면 직접 치웠다. 마을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마다 황노인의 발걸음은 더욱 묵묵해졌다. 그의 어깨는 구부정했지만 그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저녁 무렵 황노인은 또다시 담벼락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돌담을 어루만지듯 살펴보는 그의 모습에서 포기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허물어져가는 세월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 이 마을은 참 활기찼었다.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들판에서는 어른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들였다. 큰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하루 일을 나누었다. 황노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전통이었다. 그 자리에서 농사 이야기며 자식들 교육 이야기며 때로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옛날 이야기까지. 마을 회관보다도 더 정겨운 공간이 바로 그곳이었다. 황노인네 뒷마당 장독대는 마을의 자랑이었다. 그 중에서도 200년 넘게 이어진 시간장 독은 특별했다. 황씨 가문의 종가 책임을 다하듯 황노인은 매년 정성스레 간장을 담갔다. 그 맛을 보러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종가라는 건 혈통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야. 조상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진짜 후손이지. 그렇다면 황씨 가문을 잇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민철은 어려서부터 그런 큰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다. 종손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황씨 가문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큰아버지, 저도 언젠간 이 장독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황노인은 조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멀리 미국에서 아들 민수는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선 누구도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아. 마이클이라고 하면 편하다고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민수인데.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는다. 각자의 스마트폰에 고개를 묻고 살아가는 개인주의 도시. 어린 시절 느티나무 아래서 동네 어른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가 그리워졌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민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다.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황노인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한때 마을 전체를 아우르던 그 든든한 어깨가 이제는 병상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종가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종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황노인께서 이러시니 이제 종가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민철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젊잖아. 과연 이 큰 집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속삭이는 목소리들 사이로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번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민수에게 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형광등 아래서 전화를 받은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민수는 창밖으로 펼쳐진 뉴욕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무표정한 얼굴들, 엘리베이터에서조차 시선을 피하는 이웃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그때 문득 어린 시절 종가 마당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던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상한 목소리, 어머니의 푸근한 웃음소리, 그리고 동생 민철과 함께 뛰어놀던 그 소중한 시간들. 한편 고향에서는 민철이 아버지의 병상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종가를 이어받을 자신감은 있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미덕이라 여겨지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잊고 있었던 진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한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연결고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정말로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4시. 황노인의 기침 소리가 종가 전체를 흔든다. 어제보다 거칠어진 숨소리. 창밖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의 촛불을 흔들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더욱 초췌해 보인다. 민철이 아버지의 침상 곁에서 밤새 지켜보고 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어젯밤 기침 소리 들었지? 아, 저 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 이장이 한숨을 내쉰다. 황노인이 이렇게 되시면 우리 마을은 누군가 속삭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워진다. 황씨 종가는 단순한 집안이 아니다. 이 마을의 뿌리이자 버팀목이었다. 만약 종가가 무너진다면 마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시각 태평양 너머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 민수는 스케줄러를 보며 귀국 날짜를 확인한다. 3월 15일. 이제 일주일 남았구나. 짐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이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어린 시절 종가 앞마당에서 동생과 찍은 사진. 아버지가 뒤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 뒤편에 적힌 글씨는 민수야. 언제든 돌아와. 집은 항상 여기 있단다라고 적혀 있다. 아버지, 민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는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여권을 챙기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동생이 혼자 다 감당하고 있을 텐데. 민철은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시선들. 어깨가 무겁다. 민철이가 이제 가문을 이어가야지. 그런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형은 미국에서 언제 올지 모르고 민철은 주먹을 꽉 쥔다. 당당한 표정을 지으려 하지만 눈가에는 불안이 스며 있다. 해질 무렵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다. 황노인의 기침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진다. 이번엔 더 심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아이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마을 개들마저 울음을 그친다. 민철은 큰아버지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촛불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춘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다. 하지만 모든 집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모두가 알았다. 종가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것을. 황노인의 병세는 깊어만 갔다. 그가 마지막 힘을 모아 종이 앞에 앉았을 때 방안은 고요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평생을 지켜온 이 터전에 대한 마지막 뜻을 적어 내려갔다. 첫 번째 조항. 종가와 재산은 민철에게 상속한다. 집안을 가장 오래 지켜온 그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조항. 마을과 학교 근처 두 마지기 밭은 계절마다 작물을 심어 누구든 배고픈 이가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조항. 그 농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을 것. 네 번째 조항. 제사 음식은 집에서 담근 간장과 된장으로만 만들 것. 다섯 번째 조항. 사랑방은 항상 열어두고 찾아오는 이에게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할 것. 정말 이 뜻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황노인은 마지막 점 하나를 찍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언은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모여 이야기했다. 큰 아버지께서 참 깊이 생각하셨구만. 그런데 과연 누가 그 뜻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민철 씨야 워낙 성실한 분이시지만 아들 민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민철은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가슴을 폈다. 큰아버지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거야.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마지기 밭에 무엇을 심을지, 사랑방을 어떻게 정리할지, 간장 항아리는 언제 새로 담글지. 멀리 해외에서 귀국 준비를 하던 민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속 문제로만 생각했지만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수록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재산 상속이 아니었다. 공동체를 지키라는, 마을 전체를 품으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다. 민수의 귀국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묵묵히 준비하는 민철과 곧 돌아올 민수.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과연 황노인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러나 유언은 상속을 넘어 누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물음이 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마을에는 깊은 슬픔이 내려앉았다. 황노인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후 시간은 마치 정지한 듯 흘렀다. 상여가 준비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민수는 상주로서 아버지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민철은 그 옆에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다. 아이고 어른이 가시니 이제 이 마을은 어찌 될꼬? 마을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슬픔과 함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황노인의 유언이 이미 소문으로 번져 있었기 때문이다.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 행렬이 마을길을 따라 이어졌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물음이 맴돌고 있었다. 노인의 뜻은 누구 손에 남을 것인가?
장례가 끝난 지 사흘 후 유언장은 정식으로 낭독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의 뜻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약속이다. 한편 민철은 종가의 마당에서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믿고 종가를 맡기셨습니다.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향했다. 형제 간의 다툼이 공식적인 법적 분쟁이 된 것이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유언 사본이 놓여 있었고 판사의 망치가 빛을 받아 번쩍였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앉아 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자가 누구냐가 아닙니다. 누가 고인의 유언을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마을의 화합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상속입니다. 큰아버지는 종가의 전통과 책임을 아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동생, 종가는 집안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의 구심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큰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방청석에 앉은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할머니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더 우리를 잘 돌봐줄까? 아저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가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젊은 사람들은 의아했다. 이런 갈등이 과연 노인의 뜻이었을까?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슬픔과 갈등,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민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에 대한 서운함이 함께였다. 민철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자신의 신념과 가족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만든 후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황노인의 사진이 민수의 가슴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 순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진정한 상속은 무엇인가? 이제 아버지의 뜻은 형제의 갈등 속에서 가장 무거운 물음이 되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친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다. 피상속인 박종수 씨의 유언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운다. 본 유언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적임자를 가리는 것입니다. 민철이 주먹을 꽉 쥔다. 민수는 차분히 판사를 바라본다. 따라서 법원은 피상속인의 의도와 증언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종가의 계승과 마을 공동체의 책임은 아들 민수에게 맡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철의 어깨가 힘없이 처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본다. 형, 민철이 천천히 일어선다. 목소리가 떨린다. 큰아버지의 뜻은 형이 더 잘 이을 수 있을 거야. 민수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색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이 어려 있다. 민철아, 고마워. 민수가 손을 내민다. 민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는다. 두 형제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친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훔치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표정을 살핀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 법정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오랫동안 마을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마침내 거쳐가고 있었다.
그날 오래된 갈등은 마침내 따뜻한 손길 속에서 풀려났다. 민수는 종가의 큰 방과 마루를 허물어 하나의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있고 낡은 찻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놓여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뭘 드실까요? 민수가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사랑방 한쪽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녀의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민철이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서 들어온다. 형이 만든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다. 황씨 종가가 드디어 지방문화재로 지정됩니다. 군청 공무원의 발표에 모인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현판에는 지방문화재 제147호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이제 이곳은 누구의 집이 아니라 모두의 집이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젓던 모습, 느티나무 그늘에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던 여름날, 우물가에서 어머니들이 빨래하며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진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마을의 온기가 민수와 민철 형제의 손길로 다시 살아났다. 사랑방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차 한 잔에 담긴 마음, 함께 나눈 이야기 한 토막이 마을의 새로운 기억을 쌓아간다. 기억을 잃은 줄 알았던 마을이 다시 기억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잊힌 곳이 아니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